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벽돌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중에서 2장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3장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힘 읽어볼게요. 3장에서는 우리를 결국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2가지로 고통과 즐거움을 꼽았어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무엇을 즐거움으로 인식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과 즐거움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우리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힘,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공유까지 감사드려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넥서스 비즈. 3장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의식적으로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의 행동 뒤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힘이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신체와 두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요.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좌우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고통과 즐거움을 꼽았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고통을 피하거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변화를 이루지 못하죠. 행동해야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쉽지 않아서 좌절하고 질려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행동은 어떤 결과일 뿐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문제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는 편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믿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랫동안 미뤄오던 일을 도저히 더 미룰 수 없겠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즉시 처리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고리를 서로 바꾼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을 미루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끼게 된 거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전에 겪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꿈꾸던 이상형을 만났는데도 사귀자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몇 년 동안 계획해오던 새로운 사업을 과감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논문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은 투자 관리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일들을 실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삶이 얼마나 즐거워질지도 알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얻게 될 이익과 즐거움보다 그걸 실행할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형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현재의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 계속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면서도 원하는 만큼 몸무게가 줄지 않으면 어쩌지? 투자했다가 돈을 몽땅 날리면 어쩌지? 그렇다면 다시 시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 이익에 대한 희망보다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1억을 도둑맞지 않고 지키는 것과 앞으로 5년 동안 1억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걸 새로 얻기 위해 모험하기보다 지금 가진 걸 유지하기 위해 더 애씁니다. 가끔 우리를 움직이는 이 2가지 요소,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는 의문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직 감정의 문턱까지 가보지 못한 거예요. 이 감정의 문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의 극한 단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 후에 고통이 한계에 이르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인간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돼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킨 적이 있으실까요? 그건 아마 더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단계까지 갔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걸로 충분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바꾸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에서는 이 순간을 고통이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되고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변화가 우리 인생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 순간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과정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그런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이 너무 쪄서 지하철 좌석에 앉기가 왠지 모르게 민망했다거나 원하는 사이즈의 옷을 입을 수 없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너무 숨이 차서 괴로웠던 경험이요. 그리고 결국 이만큼 고통을 겪었으면 충분해 라면서 결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 결단을 불러온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삶에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으려는 욕구예요. 자긍심에 대한 즐거움, 편안함에 대한 즐거움, 자존심에 대한 즐거움,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 이런 욕구 말이에요. 변화하려면 고통과 즐거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라. 고통스러운 경험과 즐거운 경험이 어떻게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고통과 연결하는가 혹은 즐거움과 연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나 나눔, 신뢰 같은 개념과 연결짓는 감정도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의사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종종 존경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또한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이 무엇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 전념하죠. 또 큰 조직의 회장들은 사람들의 삶에 공헌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사업에서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연결되도록 학습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해석하고 결정짓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어떤 일을 한층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대상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적응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자신의 체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신체적인 고통을 즐거움에 연결하거나 또는 신체적인 즐거움을 고통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 단식을 하든 꽤 오랜 기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가 겪는 신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그런데 단식 투쟁을 하는 원인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 그 정당성과 즐거움으로 단식의 고통이 상쇄될 수도 있겠죠.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차원에서 얘기해 볼게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신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힘든 훈련의 고통을 큰 기쁨과 연결하는 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힘든 훈련의 고통을 개인의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바꾸었어요.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행동을 유지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지력을 통해서 배고픔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과 이상을 굽혀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맞바꿀 수 있게 돼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행동은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 선생님, 코치, 영화배우나 탤런트 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고통과 즐거움에 따라 이루어져요. 우리는 언제 이런 프로그래밍이 되었는지, 언제 조건 반응의 회로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언제 나에게 말한 것들,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뭔가 상을 받았던 운동 경기, 굉장히 창피했던 순간, 혹은 전 과목 A를 받았던 성적표, 아니면 낙제한 과목에 대한 충격,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연결하느냐가 운명을 결정지어요. 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지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밤에 야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식을 끊지 못하고 초콜릿이나 달콤한 디저트들에 손이 가요.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지적 능력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신경연상회로에 연결된 고통과 즐거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신경체계에 자리 잡은 신경연상회로입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지능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연결된 감정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피하는 것에 더 익숙해요. 순수한 의지력만으로는 다이어트를 해봐야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을 고통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걸 고통과 연결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양질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약간은 건강한, 약간은 맛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즐거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야식을 한번 먹는 것보다 내가 날씬하다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을 조율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고통과 연결하거나 즐거움과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을 바꾸면 행동도 변화할 수 있어요. 금연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흡연을 끔찍한 고통과 연결하고 금연을 즐거움이 넘치는 기분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흡연을 즐거움과 연결시켜 놓았다면 금연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금연을 끔찍한 고통과 연결시켰다면 두려움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지 않을지 몰라요.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흡연에 대한 생각을 바꾼 그날, 그 순간 흡연 습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으면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한 고통과 연결하고 더는 그런 행동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게 만들어야 해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된 감정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과 피하고 싶은 행동을 연결하면 그런 행동을 절대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새로운 행동을 즐거움과 연결하세요. 그걸 강한 느낌과 강한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면 그런 행동들이 자신 안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에 대해서 고통과 즐거움이 발휘하는 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는 먼 훗날의 고통이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고통과 즐거움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장기적인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일시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공포나 유혹을 물리치고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훗날 고통을 받게 되죠. 누군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 한다고 칠게요. 체중을 줄여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하고는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느낌부터 갖는 거예요. 앞으로 멋진 옷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반면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많습니다. 식사를 계속 조절하다 보면 허기가 질 것이고 맛있는 음식도 참아야 해요. 휴가를 끝낸 다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국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의 이유가 팽팽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날씬한 몸매를 갖는 즐거움보다 다이어트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고통을 훨씬 크게 느껴요. 결국 체중계를 밀어놓고 결단을 미루게 되죠. 단기적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순간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죠. 건강을 악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점점 더 나쁜 느낌을 갖게 돼요. 가치 있는 걸 성취해서 장기적인 즐거움을 얻으려면 일시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일시적인 고통을 이겨내면서 몸을 만들어야 해요. 계속하다 보면 그것도 즐거움이 될 거예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남녀 관계, 자신감 키우기, 몸매 다듬기, 재정 관리, 부자 되는 법, 어떤 종류의 훈련이든 모두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불편을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2장에서 배운 대로 이걸 극복하겠다는 결단부터 내리세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조율해서 언제든 고통을 이겨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는 암흑과 같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믿는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림돌이 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요.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하다가 현재의 안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기꺼이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성취하려면 대체로 신경회로에 조율된 기본 프로그램과 상반되게 움직여야 해요. 이미 조율된 걸 다시 변화시켜서 우리 내부에 있는 두려움을 제어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과거에 두려웠던 것이나 앞날에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실제의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믿음을 피하려고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지금 당장 변화하라.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미뤄왔던 일을 4가지 적으세요. 다이어트든 금연이든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이든 또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면 책을 읽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두 번째, 4가지 일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을 적어보세요. 왜 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나는 이 행동과 어떤 고통을 연결했던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나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시간을 내는 것처럼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한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패턴에 빠져서 느꼈던 과거의 즐거움에 대해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왜 살을 빼야 한다면서 초콜릿 케이크 한 접시, 감자칩 한 봉지, 탄산음료를 그렇게나 먹어치웠을까요? 물론 살을 빼기 위한 고통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먹는 게 즐겁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이죠. 누구도 그런 기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고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즐거움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적어보세요. 그 많은 설탕과 지방의 섭취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밀어놓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어떤 감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 후 나의 자아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신체적인 에너지 수준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나의 자존심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그런 모든 것에 어떤 느낌이 들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돈이 좀 들겠죠 하고 간단히 대답하거나 살이 좀 찌겠죠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통과 연결해서 자신을 더 높은 차원의 성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지금 새로운 행동을 취해서 얻게 될 즐거움을 모두 적어보세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나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질 거예요. 대인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인생의 모든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인생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겁니다. 이 행동을 취하게 됨으로써 나는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내가 꿈꿔온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모든 효과들을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상상해보세요. 현재를 즐기세요. 현재를 잡으세요. 지금과 같은 순간은 다시 없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의 두 가지 힘을 지금 당장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를 증명해 보세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